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당시 부천지청장 엄희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희준 검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엄희준 검사는 작년 노동부 국감 전후에서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이후에 바로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수사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2024년 9월 26일 압수수색한 그 압수수색 결과가 되게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3일 날 주임 검사가 좀 떨리는데요. 2월 3일 날 주임 검사가 교체가 됐는데 교체가 된 직후인 2월 21일 날 오전 9시 31분경에 저한테 어떤 결론이든 상관없으니 대검 보고를 통과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본인은 결과만 보고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11시에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빼라고 지시를 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례적인 이런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고 요거는 부적절한 것을 떠나서 범죄 행위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진정하시고 차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 검사님은 당시 기소 의견을 주장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각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과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에서도 2023년 5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2023년 5월에 쿠팡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단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2023년 5월경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종전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0으로 만들어버리는 리셋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쿠팡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이 된 것이고 이렇다면 당연히 근로자들한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것이죠. 그런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리고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끔. 그 요건에 대해서 쿠팡에서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 결과에 의하면은 쿠팡의 내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압수수색 결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함이 매우 상당했었고 그래서 담당 근로감독관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전 주임검사와 저도 당연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도 기소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혹시라도 계속성, 상근성의 요건이 탈락됐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해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줄이면 얼마나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묵살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본 의원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보한 결과 중에 제가 이거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워딩이냐면은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워딩은 즉 이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 언론에 나오는 근로기간 리셋하는 거랑 동일한 맥락인데요.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라는 쿠팡 내부의 지침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이 됐고 요거를 왜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 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예. 하시고요. 이 밖에도 24년 9월 26일자로 진행된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압색 정보는 소수 인원만 극비로 알 텐데 이런 일이 흔한 사례인가요? 또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 유출됐다고 추측하는지 요것 그냥 단문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지청에서 제 상관은 어미준 청장과 김동희 차장이었는데 김동희 차장이 쿠팡을 변호하고 있는 김현장하고 변호인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희 차장하고 제가 부천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이 14개월이었는데 14개월 동안에 근무 시간인 9시 전에 전화를 받은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2024년 9월 26일 08시 49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출근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부장님이 영장 청구하셨느냐라고 물어봤었고 저는 이 사안에서 차장이 반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책받을 게 두려워서 일단은 사무실 들어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무실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무실 전화로 전화해서 정재인 검사가 청구를 했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거에 집행된다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차장은 나중에 대검에서 알게 되면 한 소리 할 텐데요. 일단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서에 포함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1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기덕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검찰이 오늘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은 언론에 많이 알려진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 공적 인물들에 대한 사건들만 망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삶에도 우리 국민의 삶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누락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불기소를 해버립니다. 예, 이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죠.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검사들의 지휘를 받고 검사들이 또 나중에 수사를 보안 수사 등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싹 무시해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정관 변호사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업 사주 혹은 대표이사와 밤에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봐주게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있습니다. 예, 그거 넘어가시고요. 현대제철 사건이 하나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받았다라고 해서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도 하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법 파견 맞다라고 근로감독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에요. 뭐 검사가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검사가 수사하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미준 검사 잠깐 나오세요. 자, 쿠팡. 예,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뭐 대응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직 부장검사가 예.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인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네. 부장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인가요? 보고를 안 하고 대검을 속였다고 진정을 했는데요. 네. 대검에 보고한 그 내역이 전산 시스템에 객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증인이 보고한 문건으로만 처분을 했다라고 지금 진정을 한 거죠. 아닙니다. 보고를 안 네. 했다가 아니라. 아니, 자, 그리고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당일날 주인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네.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장 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인 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인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 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인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습니다. 주인 검사가 지청장과 나눈 대화를 당연히 부장 검사에게 보고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아니, 저는 부장 검사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주인 검사가 보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차장 검사를 통하지 않고 부장에게도 바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